2024년 4월 10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 심판의 날,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7시, 8시, 9시, 10시, 11시까지 정각이 넘어가면 투표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 12시 전인데 지난번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투표 독려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직까지 정신줄 놓고 이직 타령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혹시 마음을 돌릴 사람이 없나. 그래서 휴대폰의 전화 목록을 쭉 봤는데 이미 저는요, 몇 년 전에 저쪽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고 하다 공기도 같이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하느냐.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싫은 사람 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오랫동안 즐겁게 보기 위한 목적이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거든요. 많은 분들은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건물주였으면 좋겠다.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나중에 자녀들한테 상속하려고 뭐 이렇게 어떤 돈에 대한 목표를 다양하게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뭐 물려줄 자식도 없고 그리고 괜히 건물주 같은 거 해봤자 관리하기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싫어. 그냥 나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남은 여생은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편한 게 뭐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물론 배를 골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역시 인간관계였던 것 같아요. 증권사 다닐 때 진짜 쓰레기 같은 상사들, 뭐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견디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위험이 막 격해지고 막 이렇게 위경련이 일어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일을 내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고 대신에 만나면 즐겁고 대화가 통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건강을 챙겨가면서 왜 맥주 마셔야 되니까 건강을 챙겨가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뭐 그렇게 한평생 가는 게 그냥 제가 살고 싶은 어떤 제 인생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일명 이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제 주변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저는 6시 반 이후에 이제 새날을 통해서 개표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잔망미 폭발시키는 그런 흥겨운 개표 방송이 되었으면 아니죠. 될 거라고 믿고 대신에 지금은 그런 흥분, 긴장감,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4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 구독해 주세요란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알거든요. 돈다방 미쓰리 구독해 주세요라고 해봤자 순간적으로 구독해 줄까? 라고 구독해 놓고 몇 번 들으니까 내 입맛에 안 맞아.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돈 버는 이유는 보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은 건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해 주세요라고 해봤자 어차피 돈다방 미쓰리라는 이 방송의 컨셉은 이 돈다방 미쓰리만이 갖고 있는 그 묘한 매력에 중독돼서
그냥 홀리듯 꾸준히 듣는 그런 약간 뭐랄까 매니아층들만 듣게 되는 방송이에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독이라는 요청은 잘 안 드리지만 뭐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느냐. 4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2% 하락, S&P 500이 0.14% 상승, 나스닥이 0.32%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4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쓰고 우려감이라고 읽을게요.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탄탄한 미국 경제가 과연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4년도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경제지표 안 좋고요. 돈다방 미쓰리가 최고로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제 방송에서 느끼는 가장 최고의 매력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입니다. 그냥 꾸준히 짓거리잖아요. 꾸준히. 아유 쟤는 똑같은 얘기 또 하네 하지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황관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마치 지금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가 입틀막 하는 것처럼 입틀막 시켜버릴까 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플레이션 지표는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졸라 견고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견고함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포장지를 겁나 씌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시대의 개소리죠. 왜? 미쓰리 머릿속에는 길게는 19개월, 짧게는 12개월, 13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같은 이런 제조업 지수라든가 PMI 지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경기 위축 국면이었거든요. 다만 작년 연말부터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주가의 상승, 그 주식시장의 호황 아닌 호황 같은 분위기로 인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경제지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지금 좋지 않다. 그들이 아니야 미국 경제 좋아 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뭐였냐면 고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1월 초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쓰리는 예전부터 여러분 고용이 좋다고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고용지표는 2, 3개월 뒤에 그게 하향 수정이 되든 상향 수정이 되든 일단 인간이 수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경제가 좋으면 고용이 좋은 거 맞습니다. 굉장히 정석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가 엄청 좋으면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조금만 더 좀 준비해서 좀 더 좋은 회사로 가는데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럼 좀 조금 더 그만두고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조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데
상사가 정말 잣 같아. 그러면 나 저 걸 못 보겠어. 그만둡니다. 이직할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감지한 인간은요. 그때부터 직장은 생존이 됩니다. 생존. 그래서 고용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다가 2019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주장했던 모든 전문가들을 쪽매기면서 거의 유일하게 무슨 소리예요. 2019년도 금리 인하할 거려? 라는 것을 맞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제 지표가 좋은 이유는 주가 상승이고 미국 경제는 둔화됐고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제 유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산유국들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산하고 유지하고 감산량을 증가시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국제유가의 적정 가격은 $80 후반에서 $90 초반이거든요. 근데 감산을 해도 국제유가가 상승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감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됐어요.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유가가 막 올라가겠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를 부각시키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를 상승시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주장하는 내용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이날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다가 탄탄한 미국 경제가 계속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 이거는 그냥 포장한 거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 뭐다? 이슈를 땡겨 쓴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3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지표가 올랐어. 와! 지표가 빠졌어. 오! 이렇게 정말 모질이짓 할 게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큰 힘, 그 파워, 그 힘을 갖고 있는 애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죠. 과연 얘네들이 4월 10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근원 CPI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헤드라인 CPI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뭘로? 이것들이 혹시 전월 대비 지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나 더 추가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월 중순에 발표된 2월 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1월에는 0.3% 상승이었어요. 시장 예상은 0.4%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보다 상승했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0.4% 상승. 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1월 달은 3.1이었어요. 2월 달도 1월 달처럼 3.1 정도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1월 달 지표보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잘 나온,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0.1% 상승한 3.2%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를 보면 전월 대비 0.4% 상승하게 발표됐었거든요. 1월 달엔 0.4%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예상치가 0.3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1월 달과 똑같았습니다. 2월 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전년 대비로는 3.8% 증가했었거든요. 1월 달은 3.9였습니다. 2월 달은 3.7이었어요.
근데 3.8이 나왔으니까 1월 달보다는 둔화됐는데 2월 달, 그러니까 1월 달보다는 둔화됐는데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죠. 자, 제가 왜 여러분들이 정신산만하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하고 있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들은요. 2월 달 헤드라인 CPI든 근원 CPI든 예상치를 1월 달보다는 좀 낮게 잡았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고 전문가들은 이건 좀 일시적인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2월 달은 예상치를 좀 낮춰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1월 달만큼 잘 나오거나 1월 달보다 높게 나온 지표들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해드리죠. 여러분 걔네가 아무리 전주 대비 10,000명이 증가해요, 20,000명이 증가해요 해도 걔네들이 30만 건이 넘어가지 않는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0만 건 미만일 때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랬죠. 30만 건이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 즉 증가폭을 봐야 된다. 10,000명, 20,000명씩 팍팍팍팍 느느냐. 물론 여러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듯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문제가 뭐였냐면 전문가들이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일시적일 거다라고 너무 안도하다 보니까 예상치를 좀 낮춰놨고 그 낮춰놓은 예상치를 모두 비웃듯이라도 한 듯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쫄아 있어요. 이번 3월 달도 그러면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3월 달 전문가들의 소비자 물가 지표 예상치는요. 2월보다 상당히 좀 진지하게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예상치 3월 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3%를 예상하고 있어요. 2월에는 0.4였는데 2월보다는 0.1% 좀 낮춰놨죠. 그런데 전년 대비로는 2월에는 3.2라고 했는데 3.4로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2월에는 3.8이었고요. 지금 전문가 예상치는 3.7로 0.1%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2월 달은 0.4%였는데 0.4%보다 낮은 0.3%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과연 전문가들이 아니죠. 이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파워 힘 있는 애들이 오늘 밤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끝날 4월 10일 미국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예상치에 못 미쳤다, 아니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집중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근데 제가 2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와 3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월간 상승폭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상승폭, 월간 상승폭이 즉 전월 대비가 모두 0.1%씩 둔화된 상태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근원에 맞힐지 헤드라인에 맞힐지 혹은 전월 대비 0.3% 상승으로 예상을 했는데 0.3%가 나오면 뭐 부합했다. 아니면 0.3% 미만으로 나오면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와서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될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전월 대비 0.1%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0.4%가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했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세지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후퇴되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해야지 여러분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일 결과를 보고 제가 오늘 방송은 어차피 오늘 이제 업로드 돼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일 결과를 보고 제가 어떤 얘기하고 싶었는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하튼 지금 현재 6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56.4%, 6월달 25bp 동결 가능성 42.2%고요. 다이먼드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확률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지금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 상태로 계속 되면은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느낌인데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가 2, 3개월 동안 잘 나왔던 거 주식시장 호황이고요. 주식시장이 빠져야지. 즉 이 자산시장 버블이 꺼진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박혀야지만 금리 인하가 이어집니다. 미쓰리가 왜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요? 3월달 그런 이슈가 터져줘서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굉장히 시장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뉴욕 뱅크오프 사태를 그냥 지리멸렬하게 넘기는 바람에 앞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될 자산시장 버블은 상당히 충격이 클 겁니다. 각오하시고요. 미쓰리가 올해 주식시장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 미쓰리는 시황을 김치전 뒤집듯이 뒤집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미쓰리 말이 맞더라.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된다. 왜?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특히 그런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왜? 세력들이 바짝 엎드리고 있다가 올해 같은 장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 중요한 이유, 올라가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황을 정확히 봐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며 저는 이따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새날 방송, 개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뭐 거의 하셨을 거라고 보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정말 심판의 날, 결전의 날, 복수의 날, 그 휘나레를 날리는 그런 즐거운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